오늘은 권구의 병산육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육곡이라고 써 있는데, 그럼 6개의 노래라는 뜻이죠? 자, 이걸 우리가 육곡계, 발음이 좀 그런데, 연시조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연시조는 뭐 사시가계, 뭐 육곡계,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 정도 어떤 계보? 유형이 있어요. 그 중에 육곡계는 자연과 현실, 속세와 자연의 대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안동에서 태어나 평생 벼슬의 뜻을 두지 않고 자연과 더불어 살며 학문을 닦았던 작가의 유유자적하는 생활의 정치가 잘 드러나 있는 연시조이다. 작가는 자신의 꿈을 세상에 펼쳐보고 싶은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방황이 있기는 있으나 그러나 그보다는 자연을 벗삼아 소박하게 살아가는 즐거움과 그 속에서의 안분지족하는 삶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시조니까 시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초장, 중장, 종장, 초장, 중장, 종장,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해서 6개의 수가 이루어져 있다. 뭐 굳이 본문을 먼저 읽고 들어가기보다는 바로 자, 해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수예요. 북이라 굳지 말고 빈천이라 염치 마라. 인생 백년에 한가할사 이내 것이. 백구야 날디 말라 너와 만기하오리라. 북이라고 하는 건 부유하고 귀함일 거야. 그죠? 그렇다면 빈천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고 천함일 거야. 어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부귀와 빈천은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즉 세속적 가치 내지는 세속적 욕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북이라고 구하지 말고 빈천이라고 싫어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부귀와 빈천을 대조하고 있다면 자, 앞절과 뒷절이 대꾸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인생 백년에 한가구나. 이 나의 것이. 자, 백구야 날지 말라. 자, 백구야 날아가지 마라. 나하고 놀자. 컴온 베이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구는 자연이고 의인어가 되면서 너와를 통해서 완벽한 의인화 만기하리라. 만기 세속적 욕심을 잊으리라. 한마디로 백구와 함께 세상을 모르고 세상 욕심 버리고 놀겠다라고 하는 자연 친화, 무라일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일수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 싶은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수 보겠습니다. 천심절벽 선난 아래 일대장강 흘러간다. 백구로 벗을 삼아 어조생에 늙어가니 두어라 세간 소식이야 나는 몰라 하노라. 자, 우리는 여기서 벌써 세간 소식과 어조생애가 내지는 백구와 세간 소식이 반대를 이루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겠지만 일단 앞에서부터 보자. 천심절벽, 천길이나 되는 높은 절벽이 서 있는 아래 띠같이 드리워진 긴 강이 흘러간다. 자, 여기서 배경 묘사하고 있죠. 그런데 배경을 묘사하고 있는데 절벽은 이렇게 서 있을 거야. 그치? 그 밑에 뭐가 흘러가? 그렇죠. 강이 흘러가요. 잠깐. 서 있다며 수직 상승하나요? 근데 흘러간다며 수평 이동하나요? 즉 수직과 수평의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공간을 3차원적으로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백구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자연친화, 무라일체, 친구로 삼아 어조생애로 늙어가니 어조라고 하는 건요 물고기를 낚시하다라는 뜻이에요. 생애는 인생 뭐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라이프, 생활. 쉽게 얘기해서 물고기를 낚는 생활이에요. 자, 그리고 보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땡 쳐야 될 것 같아요. 백구와 함께 어조생애를 하는 거니까요. 아서라 세간 소식. 이때 세간이라고 하는 건 속세, 정치현실. 자, 세속의 소식을 나는 몰라 하노라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하고 이건 이렇게 대립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것도 이렇게 대립이 되겠죠.
자, 여기서 나는 모르겠다는 것은 I don't know, you don't know, 쌤 don't know 이런 뜻이 아니라 또 소식이 몰라서 안타까워, 소식 알고 싶어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이수, 속세 내지는 속세속을 잇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 삼수 오겠습니다. 보리밥, 파, 생채를 양 맞춰 먹은 후에 모재를 다시 쓸고 북창하에 누웠더니 눈앞에 태어부으니 오락가락 하는구나. 보리밥, 파, 생채라고 하는 것은 자연 속에서의 어떤 소박한 생활을 알맞게 양에 맞추어 내가 먹을 만큼 이런 뜻이니까 먹은 후에 초가집을 다시 쓸고 북쪽 창 아래 누웠더니 여유 부리고 있죠. 웰빙이죠. 눈앞에 태허. 자, 태는요 하늘이에요. 텅 빈 하늘, 넓은 하늘에 떠 있어. 무엇이? 구름이. 아, 구름이 떠가는구나. 구름은 흘러가는 거야. 인생무상.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여기서 안 맞죠. 그죠? 왜? 앞에 있는 전반적인 분위기를 생각해야지. 이때 떠도는 구름, 떠가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한가로움 내지는 여유로움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 삼수는 자연 속에서 소박한 삶을 즐기는 여유로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산리 저 가는 달에 혼자 우는 잠깐 우네. 저 두견이 낙화 광풍에 어느 가지 의지하리. 백조야 하나지 말라 내 곳 서러워 하노라. 공산이라고 하는데 리는 속리자예요. 그러니까 텅 빈 산속. 이 텅 빈 산속은 속세와는 단절된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어쨌거나 간에 저 달에 혼자 우는 두견새. 이때 두견새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일단 보고 갑시다. 의지할 곳이 없는 존재이고 화자의 감정이에요. 왜? 어느 가지에 의지하리라고 했으니까 의지할 곳이 없다는 거죠. 왜 의지할 곳이 없어? 낙화 광풍이야. 꽃이 떨어지는 미친 바람이에요. 즉 꽃이 떨어지게 하는 거센 바람인데 이것을 그냥 자연적인 요소로 보는 것도 있지만 당시 이인자의 난을 전후한 어떤 새 정치 현실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간에 자, 요 구절은 바람이 너무 심해 쉴 가지를 찾는 두견새에 대한 연민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백조야, 이때 백자는요 하얀 새가 아니에요. 이거 일백백자죠. 그러니까 온갖 새들이여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백조야 너무 한탄하지 마라.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내가 곧 너와 함께 서러워하겠대요. 자, 백조가 슬퍼해? 나도 서러워. 이 나가 누군데? 두견새. 그래서 이게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낙화광풍을 꽃이 떨어지게 하는 거센 바람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인자의 난을 전후한 정치 현실로 볼 수 있다면 이 백조 또한 실제 자연물 꽃을 떨어지게 하는 거센 바람과 함께 그냥 온갖 새라고 본다면 이거는 화자의 감정을 이입한 표현이라고 봐야 돼요. 왜? 얘도 서러워하잖아. 그런데 이것을 이인자의 난을 전후한 정치 현실, 즉 정치적 상황이라고 본다면 백조는 그것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은 여러 선비들이야. 그렇다면 이 두 번째 것으로 봤을 때는 화자는 내지는 작가는 이걸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 정치 현실에 나간 적이 없으니까, 나가질 않았으니까. 이럴 때는 자, 희생된 선비들에 대한 연민과 그 다음에 현실에 대한 작가의 근심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사수. 혼탁한 현실에 대한 탄식과 서러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수. 저 까마귀 좇지 마라. 이 까마귀 좇지 마라. 야림 한연에 날은조차 저 물건을 어여불사 편평고봉이 갈 바 없어 하노라.
자, 저 까마귀, 이 까마귀, 저 까마귀 쫓아가지 마, 이 까마귀도 쫓아가지 마. 얘네들은 전부 다 개병신, 아유, 나쁜 놈들이야. 즉, 뭐야, 이걸 쫓아서 패거리를 짓는 신하들 간신배들이야. 라면서 붕당의 세태를 대꾸법을 통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야림, 자, 들야자에다 수풀림자죠. 그러니까 어두운 숲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한가 차가운 연기, 차가운 안개예요. 자, 야림에 피어오르는 차가운 안개와 날은 하루는 벌써 저물었어. 그러니까 깜깜해. 한마디로 안개에 의해 시야가 흐릿하고 날조차 저물어 있는 암울한 정치 현실 속에서 안타깝구나. 어여쁘다는 불쌍하다, 가련하다 뭐 이런 뜻이니까 편편고봉이 헐헐 나는 외로운 봉황이 갈 곳이 없어 하도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후이즈 편편고봉, 즉 고봉이에요, 고봉. 이 외로운 봉황이 도대체 누구길래? 라고 하는 거죠. 물론 고봉은 아마도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화자를 가리키는 표현일 거예요. 그래서 암울한 정치 현실에 대한 탄식을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외로운 봉황이잖아. 그럼 자기 자신을 봉황으로? 이건 조금 심한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도 있고, 어쨌거나 간에 이 고봉을 임금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간신배들이 판치는 어려운 조정에서, 어지러운 조정에서 임금이 겪고 있을 혼란에 대한 걱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수는 혼탁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염려를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육수, 서산에 해져간다 고깃배 떴단 말가 죽간을 둘러매고 심리장사 내려가니 연화수사모촌이 무릉인가 하노라. 무릉 나왔네. 그죠? 우리가 아는 단어. 서산에 해져간다. 뭐 기본적으로 시간적 배경일 것이고, 고깃배 떴단 말가 고깃배는 떠 있는가? 웬 고깃배라고 했는데 밑에 보니까는 화자가 낚시하려나 봐. 바다 낚시하려나 봐요. 죽간을 둘러매고 했는데 이 죽간이라고 하는 건 대나무 막대예요. 대나무 막대가 뭐겠어? 그렇지, 낚싯대겠죠. 둘러매고 심리장사로 내려가니, 내려간다는 건 공간의 이동이 나오는 거예요. 심리장사는 심리로 된 긴 모래밭으로 내려가니 연기와 불빛이 수삼 두 서너 개 있는 어촌, 한마디로 어촌의 평화로운 정경이고요. 이건 화자가 사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화자가 사는 이 어촌이 무릉인가 하노라 해가지고서는 자신이 사는 삶을 또는 공간을 무릉도원으로 보고 있죠. 삶에 대한 만족감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육수는 결국은 어촌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감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권구의 병산육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전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형시고요. 연시죠. 전체 6개고요. 예찬적, 한정적, 자연친화적. 자, 요거는 자신의 삶. 자, 어촌에서의 삶의 모습이라면 세태 비판적은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공간에 따른 이동이라고 했는데, 공간이 이게 물가에서 그 다음에 육지로 갔다가 육지에서 다시 물가, 바다로 넘어가는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공간의 이동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연과 더불어 유유자적하는 기쁨을 드러내고 있다. 공간의 대비라고 하는데 자연과 속세와 자연의 대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수를 보니까 속세에서는 부귀와 빈천. 그런데 부귀를 부러워하지 말고 빈천을 싫어하지 말래. 그래서 백구야 너 나랑 놀자 그래요. 이수에서는 세간소식과 그 다음에 백구, 그 다음에 어조생애가 나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일수와 이수는 분명히 속세와 자연과 속세가 대립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삼수를 봅시다. 삼수를 보니까 속세와 관련된 시어가 나오지 않고요.
자연과 관련된 시어 보리밥, 파, 생채, 태허, 부, 운이 나옵니다. 이 점에서 본다면 삼수에서 누가 위너야? 그렇죠. 자연이 위너죠. 자연으로 지향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수로 넘어가니까 이 현실이 만만치 않네. 낙화 광풍에 의해서 많은 꽃들이 떨어지고 있네. 이거는 속세의 삶이죠. 속세의 삶을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자연에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수에서는 이 까마귀 쫓아가지 마, 저 까마귀 쫓아가지 마 라고 하면서 편편고봉이라고 이쪽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를 가지고 역시 대립을 하고 있다. 아이고, 지워서 다시 깨끗하게 써야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새를 통해서 자연과 속세, 속세와 자연이 이렇게 대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가 육수에서 결국은 속세로 갑니까? No thank you. 자연으로 가면서 그 자연이 바로 뭐다? 무릉이구나 라고 얘기해서 완벽하게 위너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속세는 부귀를 구하는 삶이고 당쟁으로 인해 어지러운 공간이라고 한다면 자연은 빈천하고 소박하게 사는 삶이고 외롭지만 한가롭고 여유 있는 삶이다 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대꾸법, 대조법, 의인법, 그리고 감정이입을 통해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볼까요? 일단 대조법은 아까 나왔던 거죠. 부귀하고 빈천을 대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대꾸법은 부귀라 구하지 말고 빈천이라 염치 말라. 자, 여기서 끊어지죠. 끊어짐으로써 우리는 대꾸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저 까마귀 줬지 마라, 이 까마귀 줬지 마라. 자, 역시 마찬가지로 대꾸죠. 서리가 있었어요. 어느 가지 의지하리 의지하겠는가 이거죠. 비유는 그렇죠. 편편고봉을 가지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감정이입도 봐야 할 것 같아요. 공산리 가는 달에 혼자 오는 저 두견이는 의지할 곳이 없는 화자의 슬픔과 외로움이 투영된 감정이입의 대상이며 백조야 한탄하지 마라 내가 곧 서러워하노라 라고 하는 것도 역시 한스럽고 서러운 화자의 심정이 투영된 감정이입의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낙화광풍을 무엇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백조가 감정이입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낙화광풍에 의해 희생된 선비들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달리 봐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음에 고깃배예요. 서산에 해적한다. 고깃배 떴단 말과 나중에 볼게요 라고 했는데 여기서 봅시다. 이 고깃배는 분명히 화자가 낚시를 하는 공간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수사모촌이 무릉인가노라 라고 하는 것을 보면 결국은 화자 자신이 자연 속에서 자족감을 느끼며 자연을 즐기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권구의 병산육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